자, 3교시입니다. 가장 중요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선택했잖아요. 그럼 이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선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요. 학습을 하는 것도요. 무엇에 근거하냐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기승전, everybody 해야 되는데 안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그쵸? 직접 소통해야 저도 좀 신이 나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좀 체감하고 그쵸? 표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면 참 되게 좋을 판인데 그게 안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 코로나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쨌건 결국엔 그러면 어떻게라고 하는 것도 방법적인 측면도 기출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학교 학생들이 말하는 딱 두 가지. 첫 번째, 자, 되게 거창해 보이죠, 우리. 뭔가 내가 막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 그쵸?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그럼 이거의 반대는 뭐죠? 이 말의 반대는 뭐죠? 수동이죠. 수동이란 얘기는 타인에 의해서 내가 뭔가 이끌려가는 거예요. 즉,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자결성이 별로 없다는 뜻이고요. 전부 다 타율로 가는 거죠. 나가 아닌 거죠. 내가 정작 필요하고 내 목표 설정이 뭔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흔히 말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잖아요. 친구 따라 학원 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 합격생들이 반드시 학습하는 방법에서 두 가지 결정적인 걸 말씀해 주신 게 이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갈게요. 자, 한자를 썼습니다. 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무엇이냐면 학자하고요, 습자예요. 그럼 우리 흔히 말하는 학습을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공부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공부한다는 내용은 아까 다 설명했죠. 전제 조건은 다 깔린 겁니다.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내용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한 내용을 이제 어떻게 공부하느냐의 방법적인 측면이에요. 그렇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원 강의에 의존하는 강의, 즉 강사한테 의존한다는 뜻이에요. 강사가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않는 강의예요. 타율적이죠. 이해되나요? 이건 자기 주도적이죠. 능동적이죠. 내가 하고 싶어야 돼요. 또 하나,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 이렇게 학원 강의를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학원 강의를 뭐 한다라고 쓰냐면 들어 이렇게 얘기하죠. 듣는다는 얘기는, 강의만 듣는다는 얘기는 50점짜리예요. 뭐만 하는 거냐면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반드시 선생님들 스스로 주도적으로 뭘 하셔야 되냐면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걸 해야지만 100점짜리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학원 아침에 10시에 와요. 죄송합니다. 제 수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시에 오십니다. 그래서 6시까지 수업 들어요. 5시간 수업을 쫙 듣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요. 힘들어. 나 오늘 공부 많이 했어.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학을 많이 한 거죠. 학을 많이 한 거죠. 습을 해야죠. 집에 가셔가지고. 그날 배운 거, 뭘 배웠는지, 뭐 해야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반드시 본인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날 배운 건 꼭 그날 복습하는 걸로 좀 여러분이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교육학에서 아마 많이들 배우셨을 거예요. 복습의 효과를 가장 높이려면 에빙하우스라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24시간 이전에 그쵸? 복습을 하셔야 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강의를 듣는 거는 학밖에 안 돼요. 습을 하셔야 됩니다. 습. 반드시 꼭.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두 번째 갈게요. 그러면 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건 두 가지 패턴이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올해 기출문제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출문제에서 오래 시사하는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었으나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결론, 귀결이 되는 건 기승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고득점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돼요. 왜? 라고 자꾸 물어야 한다고요. 왜? 라고 자꾸 물어야 한다고요. 왜 이게 답인데? 왜 이렇게 써야 하는데? 왜 귀인 이론은 이건데? 왜? 자꾸 왜를 물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는 묻지 않습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학습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득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비극의 시작입니다. 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자, 왜 이렇게 하면 어려운지, 왜 이렇게 하면 고득점을 얻을 수가 없는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선생님들께서 결정은 선생님들이 해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낸 문제가 아니라 기출 문제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우리 스포츠 사회학 가면 일탈 이론 중에 아마 선생님들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구나. 고등학교 때 사회와 문화인가? 아마 거기에 가시면 일탈 이론의 아노미 이론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 아노미 이론을 우리 스포츠 현장에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적응 모형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5가지로 얘기해요. 요걸 알아야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2가지 문제 유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99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일탈은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일탈이라고 하는 건 규범을 벗어난 행동을 우리는 스포츠 일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목표 수단 간의 구조적인 불일치는 구조적 긴장감을 유발시키고 그 강도가 점점 커짐에 따라 일탈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근거해서 목표 수단 간의 불일치에 따르는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는 몇 가지 행동? 5가지 행동을 뭐 하세요? 기술하세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걸 외웠던 거예요. 저렇게 외워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네. 몇 년도 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도 문제? 20년이 넘었어요. 과거에는 저렇게 했습니다. 그럼 최근에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올해 문제예요. 그럼 잘 보세요.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기려고만 하는 몇몇 친구들 때문에 다툼이 종종 일어났고요. 그 친구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하다 보니 파울을 많이 저지르곤 합니다. 무엇이 나왔냐면 사례가 등장했어요. 예시문이 등장했다고요. 예시문. 그러면 이 예시문은 무엇에 근거해서 예시를 했냐면 이거에 근거하지 않고요. 이거에 근거하고 있죠. 즉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가 일어나고 있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Anyway. 자, 그러면 문제를 잠깐만 조금만 더 갈게요. 밑줄 친 기억과 같은 일탈의 유형을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근거해서 쓸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엔 밑줄 친 기억이라고 하는 건 5가지 행동 중에 몇 가지 행동만 묻고 있습니까? 1가지 행동만 묻고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걸 모르니까 답을 뭘로 써야 돼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아무거나 쓰면 되나? 근데 여기서 물었던 건 결국엔 얘와 얘의 차이, 얘와 얘의 차이, 얘와 얘의 차이, 얘와 얘의 차이를 묻고 있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그냥 기본으로 아노미 이론을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맞출 수 있죠.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뭐래요? 않고. 그럼 지킨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추구한대요? 이기기만 한대요. 그러면 그냥 답이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고요? 어떤 걸? 이걸 공부해야 됩니까? 명칭을 외워야 합니까? 이걸 공부해야 됩니까? 이걸 공부해야죠. 그래서 단순 암기 속도전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속도전으로 가봐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자리예요. 다시 원위치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요. 왜 그렇게 가야 합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가도 됐었습니다. 20년 전에는 그렇게 가도 됐었어요. 왜요? 임용시험의 역사가 깊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내잖아요. 이거 제가 출제한 겁니까? 아니요. 이번에 평가원에서 유능하신 교수님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셔서 출제하신 문제예요. 기승전? 기출.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습하는 방법도 결정이 됐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가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가면 비극의 시작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실험을 하나 해드릴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지금이 몇 시입니까? 3시 반이네요. 약 한 20-30분 있다가 제가 하나 질문 드릴 겁니다. 제가 숫자를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기출을 분석한다라는 거, 왜를 붙여야 한다는 거, 왜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제가 여실히 증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숫자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땡땡땡 이삿짐센터의 전화번호예요. 전화번호 끝자리입니다. 끝자리 4자리를 제시해 놓은 겁니다. 이건 이삿짐센터고요. 이것도 이삿짐센터예요. 그럼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죠. 왜 끝번호가 2424일까? 아, 24라고 하면 관련성이 되게 높으니까 숫자로 24 하는 거니까 그 24를 떠오르게 하게끔 기억을 잘 하게끔 해서 24라고 해놓았구나. 그쵸? 그럼 그 원리를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했네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왜를 묻는 공부 방법이에요. 왜?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분석을 하게 되면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이건 전혀 관계없죠. 자, 분명히 제가 실험해 드릴 거예요. 지금 딱 3시 반입니다. 20-30분 후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 거예요. 이 번호가 몇 번인지. 이삿짐센터와 관련이 없으니까 이건 순수하게 뭐 해야 됩니까?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셔야 되죠. 근데 그 암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즉, 무엇을 지금 증명해내는 실험이냐면 파지력을 증명해낼 거예요. 얼마나 오래 가는지. 이해되시나요? 가겠습니다. 자, 한 문제를 더 보여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전이 얼마나 트랜스퍼가 되었습니까를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이의 유형이라고 하는 건 정적인 전이와 부적인 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2003년도 문제입니다. 20년이 채 안 됐지만 어쨌든 간에 과거 문제예요. 과거 문제는 이렇게 냈어요. 체육교사는 운동학습에서 발생하는 전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수업을 계획해야 됩니다. 전이와 관련돼서도 물음에 답하십시오. 전이의 뭘 쓰랍니까? 방향 2개. 전이의 양 3개. 전이가 일어나는 요인 3개. 그러니까 이것만 외웠던 거예요. 이건 안 묻고 있죠. 근데 최근에 낸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2018년도 문제입니다. 최근엔 이렇게 냈습니다. 골키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데 어떡합니까? 체육관에서 핸드볼 공으로 골을 막는 연습을 할 거예요. 골키퍼 지금 상황인가 보네요. 그쵸? 연습은 축구 골키퍼 기술 향상에도 뭐 한대요? 도움이 된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축구 골키퍼인데 핸드볼 골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키핑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걸 하면 이게 뭐 한답니까?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트랜스퍼 된 거니까. 자, 핸드볼과 축구의 골키퍼 기술 간에는 무슨 전이가 발생했답니까? 청적 전이가 발생했어요. 와우! 여기엔 정답이었던 게, 즉 이것만 외우고 있었으면 됐던 거에 이제는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네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고요?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학습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인간은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다고 손 치더라도 모든 내용들을 다 머릿속에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지만 학습한다는 측면에서 다 못 외웁니다. 다 외울 수 있으면 외우라고 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령 외웠어요. 외웠는데 그게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내년 2021년 11월 20일까지 그게 유지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시험에 나왔을 때 사용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석을 하시라고요. 왜라고 자꾸 물으시라고요. 왜 정적전이일까? 왜 부적전이일까? 라고 물으시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문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이유를 쓰라고 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anyway.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anyway. 자, 영역별로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확인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얘는 암기 수준의 문제, 과거에는 암기 수준의 문제였다고 하면 최근에는 그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그럼 전부 다 왜라고 이해해야 한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 여쭐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또 질문을 하신다고요. 이게 불안해요. 쟤는 벌써 이만큼 간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출발선에서 얼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시험 끝에 가면 내가 훨씬 빨라요. 그건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제가 증명해 드리고요. 이미 합격하신 분들이 증거물이에요. 네, 그분들이 이미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장에 눈앞에 빨리 간다고 손 치지만 결국엔 골인을 해야 등수가 매겨지는 거지, 골인 라인에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의 게임인 거지, 내가 3km를 먼저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42.195를 먼저 도착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암기하는 게, 단순하게 암기하는 게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크게 어떻게 나뉘었냐면, 자, 요 묻는 이해 중심의 수업을, 이해 중심의 학습을 총 3파트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교육학으로 나뉘었고요. 하나는 내용학으로 나뉘었는데요. 우리 학문이 되게 광범위하다 보니까 내용학을 인문사회 파트로 나뉘었고요. 그 다음에요, 자연과학 파트로 나뉘었어요. 그 다음에 교육학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평가 통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 통계를 제외한 나머지, 그 다음에 내용학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 자연과학에 해당되는 건 대표적으로 역학입니다. 역학. 그래서 공통분모를 다시 뽑아 드릴게요. 역학 평가 통계는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뭐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활용하거나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죄송합니다. 평가나 역학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무엇이 있냐면, 흔히 말하면 무엇이 있어요? 공식이 있죠. 그 공식을 앞으로 저는 이렇게 부르도록 할게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할게요. 이게 도구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게 도구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도구. 자, 그럼 도구를 사용하려면 지금 내가 A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 건지 B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기 전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금 어려우면 이 문제를 풀어낼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국가 수준에서부터 모형까지는 무슨 력이 필요하다고요? 독해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암기, 단순하게 암기하는 건 독해력이 필요 없죠.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뭐만 하면 돼요? 이것만 외우면 되죠.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거죠. 독해를 할 수가 없죠. 왜요?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보니까. 그러니까 압축되어 있는 거, 정리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만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만 찾게 되는 거죠. 왜요? 독해력이 없으니까. 없어도 되니까. 그런데 우리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글들을 읽을 수 있는 독해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문제를 보여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과거에는 이렇게 줬어요. 2005년도 문제입니다. 그냥 보세요. 체력교육 모형의 사조를 기술하세요. 이 얘기는 모형과 사조의 관계를 암기하고 있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네. 그런데 바뀐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문제예요. 똑같은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답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장이 이렇게 길어졌어요. 네. 그럼 잘 보세요. 일단 작성 방법부터 가겠습니다.
양가로 가에 해당되는 체육과 교육과정 모형이 근거하고 있는 가치정량의 명칭을 쓰세요. 그러면 이 말을 다시 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형과 사조의 관계를 쓰라고 하고 있죠.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 말? 그렇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가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것만 읽어서는 안 되죠. 전후 맥락을 확인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잠깐만 읽겠습니다. 오늘 워크숍 주제는 예고처럼 의사결정에 근거해서 원천, 가치정량, 모형입니다. 먼저 선생님께 생각하고 계신 목적은 무엇이고 그에 해당되는 모형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울러 개발하실 때 어떤 점을 고려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체육과 교육과정 목적 중에 체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의 체력 수준을 향상시키고 활기찬 미래 생활 방식을 준비하는 것, 웰리스를 강조하는 모형을 저는 선호합니다. 가에 해당되는 모형을 쓰세요. 네, 답은 체력교육 모형입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사조를 쓰세요. 네, 내용 숙달입니다. 그 내용 숙달에 해당되는 원천을 쓰세요. 네, 교과 내용입니다. 이게 전부 답이었어요. 이걸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 문제와 이 문제는 같나요? 네, 같은 거죠. 뭘 물었어요? 모형과 사조의 관계. 이런 걸 신형이라고 하면 안 되죠. 즉, 지금 원리는 뭡니까, 그럼? 지금 원리는 뭐냐면 새로운 지문이죠. 전혀 못 봤던 지문이죠. 이 문제가 새롭다고 하면 안 되죠. 왜요? 뭘 물었으니까. 이걸 물었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신 분들, 즉 합격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례는 어떤 신사례들이 나온다고선 치더라도 내가 이걸 알고 있으면 잘 맞출 수 있었겠네. 이게 원리였네. 그러면 나는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으면 어떤 신유형의 보기가 나오더라도 신유형의 사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충분히 맞춰낼 수 있겠네. 모든 사례들을 내가 다 암기할 수 없으니까.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Anyway. 그래서 독해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자, 하나 또 설명드릴게요. 이건 평가 통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겁니다. 학문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표준 점수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해요. 그 공식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그 공식이 뭐냐면 이 공식이에요. 그럼 선생님들의 단순 암기하신 분들은 이것만 외워요. 표준 점수, 표준 점수, 표준 점수, 표준 점수. 그런데 합격하신 분들 또는 그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이걸 왜 표준 점수라고 하지? 표준 점수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지? 그걸부터 공부하신다고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십니다. 그분들은. 네. 이해되나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이걸 확인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잠깐만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집단의 특성을 기술해주고 있으나 집단 내에서 개인의 위치 혹은 통계적인 분석이나 해석이 필요할 때 충분히 있습니다. 표준 점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꿉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이런 거 많이 할 줄 알죠. 2005년도 문제입니다. 체력왕을 선발하기 위해서 1600m, 팔굽혀펴기, 제자리 멀리뛰기, 50m, 앉아있몸 5개 항목으로 구성된 검사장이 있습니다. 측정치들을 서로 합산하여 종합체력 점수를 산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원점수를 직접적으로 뭐 할 수 없답니까? 할 수 없는 이유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600m 달리기는 단위가 뭐죠? 측정하는 단위가? 분이나 또는 뭐에 해당돼요? 초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는 뭐에 해당되죠? 횟수에 해당되죠. 회.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5분 23초에 들어왔어. 내 기록이. 여기는 예를 들어서 43개야.
그러면 5분 23초가 잘하는 건지 43개가 잘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이 두 개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뭐가 다르니까? 단위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 단위를 뭐 할 거예요? 맞추어 줄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게 2003년도 문제고요. 똑같은 걸 이렇게 제시해 버렸어요. 이렇게 제시했다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보세요, 선생님들. 지금 이걸 구해내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올해 달리기 걷기는 측정 단위가 초이고요. 제자리 멀리뛰기는 센티미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민수 학생의 350초와 260은 이걸 더 잘했는지 이걸 더 잘했는지 모르죠. 왜요? 무엇이 다르니까. 측정하는 단위가 다르니까.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단위를 뭐 할 거냐면 맞춰줄 거예요. 그 맞춰주는 거 우리는 무슨 점수라고 하냐면 지점수라고 해요. 지점수. 그래서 개인의 위치를 판단할 거예요. 즉 이게 잘했는지 이게 잘했는지. 됐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구해냈던 거예요. 네. 이게 2017년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냈어요. 보여드릴게요. 팔굽혀펴기의 평균은 A중학교가 B중학교보다 높아서 A중학교의 학생들의 근지구력 수준이 B학생들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이건 한 사람이 두 개의 종목을 해서 비교한 거랑 조금 다른 차원인 거네요. 얘는 개인 간의 비교가 아니라 A와 B 중학교 간의 비교를 하고 있네요. 하지만 비교하는 건 뭐예요? 같죠.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꼭 그럴까요? 평균은 A중학교가 높지만, 자, 우리 아시죠? 이거, 요 말, 요거 아시죠? 그래서 평균은 우리 어떻게 쓰죠? 흔히 이렇게 쓰죠. 평균은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죠.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팔굽혀펴기라고 했으니까 팔굽혀펴기의 횟수는 측정 단위는 뭐가 되냐면 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A중학교의 평균은 28, B중학교의 평균은 26. 그러면 평균은 누가 더 높아요? 당연히 A중학교가 높죠. 그럼 A중학교가 더 잘합니까? 팔굽혀펴기를 더 잘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뜻인 거죠. 왜요? 무엇이 다르니까? 표준 편차가 다르니까. 이해되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뭘 구해야 합니까? 지점수를 구해야죠. 그럼 이것도 맞춘 사람들은 이 유형이 나올 줄 알고 예상하고 암기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무엇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점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걸 알고 계시겠죠. 이런 표현 써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에 공식이 있었다고 표현했죠. 이거에 공식이 있어야 된다고 표현해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공식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무엇이에요? 공식이죠. 무엇을 알아내기 위해서 써야 하는 겁니까? 네, 개인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는 집단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게 있어야 이 지점수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이 공식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도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도구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런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수박을 썰어야 돼요. 그럼 수박을 썰어야 되면 당연히 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톱을 가져왔어요. 톱을 가져와서 지금 수박을 썰으려고 하는 케이스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가 되게 여러 개인데 그 도구가 어느 상황에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써야 하는데 그 적절한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구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을 모르니까 수박 톱으로 썰어야 되나? 나무? 칼로 썰어야 되나?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손 치더라도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비유가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박을 자를 때에는 반드시 칼이 필요한 거고요. 나무를 자를 때에는 반드시 톱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도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문제를 맞춘 사람들은 이 예시를 미리 미연에 암기하고 어느 문장에서 본 게 아닌 거죠.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 도구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게 활용하는 능력이고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 통계, 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성질은 그런 활용하거나 적용하는 능력을 많이 물어보는 학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외운다고요? 이 사례를 다 외우겠다고요? 5만 가지 사례를? 60만 개, 70만 개가 되는 사례를 다 외우겠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걸 어떻게 외웁니까?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셨던 거예요. 굉장히. 왜요?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외우고. 저거 나오면 어떡하지? 저거 외우고. 얘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외우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자, 흔히 말하면 글을 읽어내서 내가 풀어야 하는 영역들은요, 독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독해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런 능력은 말 그대로 책을 많이 봐야지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맹목적으로 막 읽느냐? 아닌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귀인이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귀인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걸 읽으셔야죠. 아까 제가 6, 7페이지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6페이지 또는 7페이지에서 시사하는 바를 한두 줄로 요약해야죠. 그게 내가 정리하는 거고요. 그게 독해력을 키우는 거예요. 해당되는 내용의 주제를 선별해서 선별된 주제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작성해 나가시면 돼요. 두 번째, 절대 사례를 외우지 마세요. 사례는 못 외웁니다. 무엇을 외워야 한다고요?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쟤는. 그래서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톱을 가지고 있는데 또는 칼을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무슨 물건이 오는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나한테 나무가 오면 나는 뭘 꺼냈으면 되는 거예요? 톱을 꺼냈으면 되는 거고요. 나한테 수박이 오면 나는 칼을 꺼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많은 도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톱이 오는지 수박이 오는지 이걸 모르면 내가 어떤 도구를 써야 되는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지만 내용항에서도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인문사회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늘 말씀하시는 심리, 사회, 요 정도 영역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리학까지 넣고 싶은데 그 다음에 여기에 대표적인 건 역학이죠. 그럼 이것도 또 똑같죠. 그럼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똑같습니다. 독해력, 똑같습니다. 적용하는 능력.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학교 다니시면서 그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낙인이론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남을 찍는 거. 그렇죠? 그 남을 찍는 거는 그 사람이 진짜 그 잘못을 한 행동이 아니죠. 그와 같은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찍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일 거야 라고 의심하는 걸 우리는 흔히 말하는 낙인이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낙인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것도 철저하게 뭐가 필요했냐면 글을 읽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자,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 방법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민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탈 이론의 명칭을 쓰고요. 내적인 걸 쓰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수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일탈 이론의 명칭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철민이, 민수, 수미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각각 주장을 하는 사회학적 일탈 이론은 서로 뭐 하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거죠. 가도 되겠습니까? 얘는 명확하게 아까 우리 풀어봤었죠.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거는 아노미 이론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잠깐 읽을게요. 독해력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독해력을 이해해야 하는 건지.
무조건 이기려고만 하는 몇몇 친구들 때문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울을 많이 저지르곤 합니다. 저도 누구 못지않게 승부욕이 강한 편입니다. 이따금 어떻게든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누구랑 지금 좀 동조하고 있냐면 철민이의 동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문장을 보면. 그쵸? 그러나 경기를 이겨서 얻는 기쁨보다 친구들에게 반칙을 일삼는 문제아로 찍히는 게 뭐 합니다? 더 싫어요. 더 싫어요. 그러면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건, 즉 아까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파울을 통해서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취지겠죠. 왜요? 문제아로 찍히는 게 뭐 하니까? 싫으니까. 가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승리를 추구하는 것이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또한 경기에서 반칙을 저지르다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편법을 쓰는 게 몸에 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묻고 있죠. 그러면 이 민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그런 일탈 행동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죠. 이 문장 안에. 나는 일탈 행동을 저지르지 않을 거예요. 왜요? 이런 게 싫으니까요. 이해되나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건 낙인이에요? 낙인이 아니에요? 낙인이 아니죠. 나는 일탈을 하지 않겠어. 하지만 내가 승부욕이 강해서 그런 성향이 있긴 하지만 나는 문제아로 찍히는 게 싫기 때문에 나는 안 할 거야.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런 단어들 때문에 낙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미 마지막. 저는 문제를 일으키는 몇몇 친구들보다 다른 친구들의 태도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체육 시간에 다툼이나 반칙이 발생하게 되면 일탈 행동이 되는 거네요. 이제 아까 규칙을 어겼으니까, 규범을 어겼으니까. 우리 반 아이들의 대부분은 몇몇 친구들의 무엇으로 돌린다? 탓으로 돌린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들에 대한 선입견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 거네요. 선입견이 있어서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그 친구들이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장 때문에 명확하게 맞출 수 있겠네요. 이건 무슨 이론? 낙인 이론이죠. 다시 갈게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반칙이나 거친 행동을 더 강하게 뭐 한다? 하는 것 같아요. 왜요? 낙인을 찍었으니까. 따라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 친구들의 갈등이나 반칙을 일삼는 문제아로 내몰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도 지금 문제아죠. 그러니까 글을 읽는 독해력이 없으면 문제야? 문제야 뭐지? 둘 다 낙인 같은데? 근데 분명히 이렇게 물어보는 걸 보면 둘 다 낙인을 쓰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이런 거예요. 요즘에 나오는 문제의 추세가. 제가 낸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수님들께서 내신 문제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암기하는 문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철저하게 뭐가 필요한 내용입니까? 독해력이 필요했던 문제죠. 그래서 흔히들 그러죠. 선생님들께서. 심리, 사회는 무조건 암기하는 과목이야 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암기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읽어야죠. 읽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독해력이 필요했던 영역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독해력을 기르려면요.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맹목적으로 어떤 글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강론서, 필요한 부분의 강론서들을 읽으셔야 한다고요. 그리고 읽는 거에서 끝나지 마시고요. 읽은 다음에 반드시 그 읽은 내용을 내 다이어리나 숙지나 노트에다가 작성해야죠. 그게 독해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자, 역학이에요. 역학. 어려워하시는 역학. 어려워하시는 역학입니다. 자, 역학.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개념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 벡터량, 속도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F, T.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해도 값은 뭐 해야 됩니까? 같아야죠. 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엇에 지나지 않아요? 공식 1번과 공식 2번에 지나지 않죠. 도구를 갖고 있죠. 톱과 칼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왔는지, 수박이 왔는지 나무가 왔는지 확인해야 하는 거잖아요. 자, 문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읽으면 분명히 충격량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되는 값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괄호 안에 기억이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속도라고 되어 있죠. 속도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속도로 표현하고 있는 게 공식 1번입니까? 공식 2번입니까? 공식 2번이 되겠죠. 그러면 공식 1번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톱이 온 거죠. 아, 톱이 왔어요. 나무가 온 거죠. 나무가 왔으니까 나는 뭘 꺼내야 되는 겁니까? 톱을 꺼내야겠죠. 나는 톱을 꺼내야 돼요. 나는 톱을 꺼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칼을 꺼냈다고 합시다. 힘들겠죠. 힘들겠죠. 그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뜻이에요. 공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봐야 상황을 모르면 풀어내질 못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마지막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예요. 똑같은 충격력 문제예요. 똑같은 충격량 문제라고요. 자, 글을 읽을 테니까 잠깐만 보세요. 철수가 정면에서 오는 0으로부터 받은 연속 동작이다. 질량이 0.5, 손에 닿는 순간에 선속도가 마이너스 10, 잠시 정지했다가 철수의 손을 떠났다. A에서 C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2초이다. 이 기간 동안에 철수의 손에 가해진 평균 수평적인 힘의 크기는 50이더라. 자, 이미 다 구했네요. 문제를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문제를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뭘 구하랍니까? 충격량을 구하라고 하죠. 근데 충격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앞에서 단서를 줬죠. 뭘 줬습니까? 시간과 뭘 줬어요? 힘을 줬죠. 그러면 지금 나한테는 이 단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무가 왔는지 수박이 왔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수박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수박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꺼내야 되는 겁니까? 칼을 꺼내야겠네요. 그러면 이걸 꺼내야죠. 그리고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자, 힘이 얼마니? 네, 50입니다. 얼마 동안에 일어났대? 0.2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거 계산 못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우리 지금 딸내미가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네. 이게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 사례를 다 외우겠다고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어떤 게 활용하는 거고 어떤 게 독해력을 요구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암기가 아니에요. 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그분들한테 여쭙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용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다는 질문이 온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는데 공통적인 것만 뽑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비속어라서 찌라시라는 걸 믿지 말라. 그 말을 꼭 해주고 싶대요. 지금은 그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라고 당연히 이제 저는 무슨 말인지 아니까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도 되게 죄송합니다. 저도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찌라시라 하면요, 시험이 임박했을 때 출제위원의 분석을 파악해서 그 출제위원이 이러이런 문항을 냈겠다, 이러이런 문항을 내겠다라고 예측하는 걸 찌라시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면 음성적으로 돌아다니는 자료를 의미하겠죠. 그런데 그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똑같이 하는 말이 찌라시는 절대 믿지 마라.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쭙습니다. 왜요? 라고 물으니까 찌라시는 정말 믿을 만한 정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이 임박한 상태에서 출제위원의 성향을 분석해서 나오는 그런 자료들은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죠. 그럼 뭘 믿어야 합니까?
그럼 도대체 뭘 믿어야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믿으래요. 그리고 기출을 믿으래요. 그 두 가지만 믿으면 된대요. 기출을 믿으시고요. 그동안에 공부해왔던 내 자신을 믿으랍니다. 그래서 좀 덧붙이는 말이 그거였어요. 자기 자신을 못 믿고 기출을 못 믿는 사람들은 찌라시를 믿을 거라고.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느끼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 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말은 꼭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절대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불필요한 것에 집중하지 마. 그럼 불필요한 게 뭡니까? 필요한 건 뭐고 불필요한 건 뭡니까? 라고 다시 여쭙죠. 그랬더니 불필요한 건 일맥상통한 거예요. 기출과 관련이 없는 내용에 너무 올인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기출의 근거에서 모든 게 나오니까.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 말도 꼭 좀 해주십시오. 라고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그럼 제가 다시 여쭸어요. 그분들한테. 그럼 선생님은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불안하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연히 불안한 시험이니까 죄송합니다. 시험은 당연히 불안적인 요소를 안고 있는 거죠. 왜요? 결과물을 보여줘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았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들이 빨리 가건 남들이 뭐 하건 남들이 뭘 보건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았답니다. 불안한 건 그거였대요. 내가 갖고 있는 걸 10분 다 발휘 못할까 봐서. 그게 불안했대요. 네. 그래서 요거 세 가지는 꼭 좀 선생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마치 암기에 그쵸? 절대적인 극반대론자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외워야죠. 어쩔 수 없는 거 외워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것들을 다 단순하게 암기할 수는 없어요. 암기한다고 선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되돌아옵니다.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관련이 없는 것들, 분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이 없는 것들은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30분이 지났으니까. 혹시 아까 2424에 관련되어 있는 반대적인 번호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십니까? 몇 번이었는지 기억나세요? 그게 제 핸드폰 뒷번호였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단순 암기는요 오래 못 갑니다. 다시 외워야 해요. 이 질문에 지금 답을 못 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금방 잃고 단순하게 암기하는 내용은 금방 잃어버린다라는 걸. Anyway,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3월 강의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4, 5, 6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 강의는 매우 중요해요. 가장 기본적인 강의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강의는 아까 지금 제가 2시간 반, 3시간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기승전? 이 때문에 이 강의는 되게 중요한 강의입니다. 네, 꼭 들으셔야 되는 강의예요. 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무엇을과 어떻게가 결정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들이 되게 급하니까. 자, 속도로 설명하시는 분들은요. 속도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라고 할까요? 제가 수영을 처음 배웠어요. 수영장에 처음에 가서 딱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배웠어요. 자유형을. 크롤 영법을 1시간 배웠어요. 그리고 혼자 1시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비유하냐면요. 기본 이론 강의를 1시간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걸 100%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리하고요. 절대 못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한 번 강의 듣는 거하고 한 번 습하는 거하고요. 해야 100을 만듭니다. 못해요. 적어도 예를 들어서 5번 본다고 가정을 합시다. 제가 선생님들이 한 번만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 본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한 번만 보세요 라고 해도 선생님들은 2번, 3번, 4번 복수 이상의 횟수로 여러분이 그 내용을 확인할 거라고요. 이해되나요? 근데 속도로 추구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00이에요. 한 방에 100. 한 방에 나가서 나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딸 거야. 똑같은 얘기예요. 왜 이거는 비웃으시면서 이거는 왜 비웃지 않으세요? 똑같은 건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강의를 듣고 나면 한 방에 100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산술적으로 5번에 100을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번 강의 듣고 내가 한 번 학습을 한다고 하면 100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몇 %만 이해하시면 돼요? 20%만 이해하면 되죠. 그 다음번에는요. 40. 그 다음번에는요. 60.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면 이게 훨씬 빨라져요. 훨씬 빨라집니다. 여기서 20이었던 게 40으로 안 가고요. 50으로 갈 거예요. 가속이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합격하시는 분들의 공통분모입니다. 그러니 1, 3월 강의 들으실 때 한 방에 100% 이해하거나 100% 완벽하게 정리해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하지도 못하고요. 그러니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1, 3월 달에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가장 궁극적인 건 이거 하는 거예요. 목차. 목차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 구조화시켜야 합니다. 흔히 우리 그렇게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들어드리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타고 다니시는 대중교통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버스 노선표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노선표 있을 겁니다. 그 지하철 노선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지하철을 탔더니 약간 그 뭡니까? 흑갈색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흑색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거는 9호선이고 파란색은 4호선이고 분홍색은 8호선이고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게 목차를 따는 겁니다. 어쨌건. 그 다음에 이제 7, 8월 되면 영역별로 모의고사를 볼 거고요. 마지막 9월, 11월, 11월 되면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게 쭉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려야 될 건 요거예요. 자, 저걸 왜 할 거냐. 제가 이거 뭐냐면 선생님들 혹시 줌 아시나요? 줌 아세요? 줌? 화상회의 하는 거? 줌? 줌이랑 똑같은 게 구글에 가시면 미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화상 강의를 할 거예요. 제가. 언제? 토요일 날. 그럼 이건 언제 강의할 건데? 네,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할 거고요. 시간은요 1시부터 6시까지 할 거예요. 역시 소문대로 너는 강의가 많구나. 네, 강의가 많습니다. 네, 강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 동안 강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강의한 내용을 줌 지울게요. 줌과 똑같은 프로그램이니까 구글 가시면 미트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셔서 제가 그날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해 드릴 거예요. 즉 스터디 할 겁니다. 스터디. 네. 그래서 제가 공지할 거예요. 몇 시에 회의할 겁니다. 몇 시에 수업할 겁니다. 라고 공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냥 노트북이나 아니면 뭐 요즘에 핸드폰 많이 되니까 핸드폰이나 이런 거 그냥 프로그램 다운을 받으셔서 뭡니까? 그 웹 어플리케이션 그거 까셔서 다운 받으셔서 그냥 깔아만 놓으면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별도의 뭐 설치를 하거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일주일 동안 강의했던 거 수, 목, 금요일 날 강의했던 걸 토요일 날 1시간이 되든지 2시간이 되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할 거예요. 그리고 질문도 받을 겁니다. 실시간으로 채팅도 되니까. 네. 코로나 시대에 선생님들 구차하게 여기 오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쵸? 여기 되게 위험한 곳이잖아요. 저도 지금 위험합니다. 무섭습니다. 지금. 그쵸? 네. 그러니까 화상으로 우리 하자고요. 화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매주 토요일마다 할 거예요. 제가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집에 애경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러면 제가 미리 공지를 할 테니까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당분간은. 네, 어쨌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제가 그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제가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하긴 할 건데 이건 선생님들이 별도로 요청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 시간이 긴박하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의 시간을 별도로 뺏을 수도 없어요. 많은 선생님들의 시간을. 단 개별적으로 선생님들이 원하시면 제가 할게요. 그래서 요청을 하시면 제가 밑으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7, 8, 죄송합니다. 1, 2, 3, 4, 5, 6, 7, 8은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선생님들께서 하셨던 내용을 복습해 드리도록 할게요. 왜 제가 이걸 생각해냈냐면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스터디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다시 물었죠. 선생님들은 스터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스터디를 하셨나요? 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다 X였어요. 하지 않았대요. 왜요? 라고 이제 또 물었죠. 제가. 당연히 물어야죠. 그쵸? 당연히 물어야죠. 왜 안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스터디는 말 그대로 보충을 하거나 또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러 가는 부분인데 가면 또 강의를 듣는 듯한 느낌이었대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안 하게 된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다수였대요. 즉 스터디 구성원이 너무 많았다는 뜻이에요. 많다 보니까 리더 하는 사람, 즉 교수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한 명, 그 교수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구성원들은 또 듣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터디는 본인은 원하지 않았대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스터디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답을 하신 건 1대1의 스터디래요. 1대1의 스터디. 그 1대1의 스터디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기는 이렇게 막판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겨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서로 같은 영역을 공부해 갖고 온대요. 그러면 A, B가 서로 같은 내용을 공부해 갖고 오잖아요. 그 내용을 서로한테 설명한대요. 그래서 제가 박수 쳤어요. 네. 이 서로한테 설명을 하는 게 스터디에 가장 좋습니다. 설명을 하려면요. 일단 내가 그 내용을 공부해야 하고요. 학습해야 하고요. 그 내용을 내가 머릿속에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 이해한 걸 바탕으로 내가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면 시너지가 엄청납니다. 네. 이런 스터디는 저도 찬성해요 라고 답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스터디는 초반에는 조금, 그러니까 1, 2, 3월까지는 조금 안 하셨으면 저도 좋겠고요. 굳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하시는데 이런 스터디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스터디면 몰라도. 그래서 스터디 구성원이 2명을 넘어가는, 즉 3명을 넘어가면 스터디는 안 하는 게 맞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스터디를 제가 해드리겠다는 뜻이에요. 그 스터디를 제가 해드리겠다는 뜻이에요. 네. 마지막 질문은 이거였어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공통분모는 해야 합니다. 그럼 또 물었겠죠,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방법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공통분모는 뭐였냐면 학원 교재를 압축하는 노트 정리는 안 했대요. 일부러 이렇게 베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300페이지면 이 300페이지를 100페이지로 줄이는 노트 정리는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무엇을, 그러니까 베끼는 식의 노트 정리는 하지 않고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라고 물어. 이게 배짜가 이게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의 노트 정리를 하셨습니까? 라고 여쭸더니 요약했대요. 그래서 무엇을 요약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이
기출에 중요하다고 하는 주제들을 선별해서 그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강론서를 읽고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판에 시험장 가거나 또는 10월 정도 됐을 때 그것만 가지고 자기는 계속해서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트는 베끼는 식의 노트보다는요, 자기가 볼 거니까 보기 편하게 정리하면 된다. 그래서 형식보다는 무엇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질문사항 그리고 그분들의 답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만나자고요. 네, 구체적인 일시나 날짜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제가 공지할 테니까 그때 오셔서 같이 구글에서 만나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고생하셨고요. 준비가 되고 있는지, 준비가 되셨는지 본인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야 제대로 목적지를 향해서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다고요.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가장 단거리로 가는 게 선생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거잖아요. 뺑글 돌아서 부산을 가는 것보다는 가장 최단거리로 가장 빠른 교통수단을 통해서 가는 게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거라면 준비 자체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시간 동안 3가지 테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린 것 같고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도 기출이요, 둘째도 기출이요, 셋째도 기출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의 말 듣지 마시고요. 본인 스스로가 서치하시고요. 본인 스스로가 찾아보시고요. 본인 스스로가 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다시 질문하세요. 그러면 제가 없네요. 미티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개인적인 휴대폰 번호를 제가 남길게요. 잘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직접적으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제 개인적인 휴대폰 번호입니다. 네. 그러니 카톡으로 연락 주셔도 되니까요. 이거 저장하신 다음에 카톡 친구 찾기에서 이렇게 전화 주셔도 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잘 상기하셨다가 1월달이나 또는 12월달에 제가 미티에서 만날 때 그쵸? 반가운 척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준비 잘 하셔서 제대로 된 길을 최단 시간 내에 가장 최단 거리로 잘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